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20화 하나원 시인의 자작시 해설 황토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원 시인의 수필 5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부터는 다시 하나원 시 10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 9번째로 고 하나원 시인의 시 명동거리 1이라는 시에 대하여 하나원 시인의 자작시 해설 황토길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명동거리 1의 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명동거리 1 하나원. 진가를 잃어버린 상품들이 진열장 속에 귀양산다. 사람들은 모두들 덤과 애누리로 화류병을 사고 판다. 본 적도 주소도 없는 사생아들의 고향. 간음과 횡령과 싸움으로 미천을 하는 상가. 신사숙녀들의 영양을 중당시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갈아붙는 메뉴 위에 비타민 광고가 식욕을 현혹한다. 캄폴 주사 대신에 교수형을 요리하는 찝찝이 쓰레기통 속엔 닭의 모가지 생선 대가리들의 방사하는 인광. 하나원의 명동거리 1 잘 들어보셨습니까? 명동거리라는 시는 1949년 5월 25일 발행된 하나원 시초에 실린 시와 1964년 12월 15일 발행한 정본 하나원 시집과는 조금 다릅니다. 몇 군데에 있어서 시어들이 바뀌었는데요. 하나원 시초 발행 당시 오타를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정본 하나원 시 전집을 발행하면서 정정한다고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본 하나원 시집에 수록된 시를 근거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러면 하나원 시인은 어떻게 해설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시작에는 명동거리를 노래한 것이 2편이나 있다. 명동거리 1은 나 자신이 인간 사회에서 쫓김을 당한 유리된 처지에서 북한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돈이 뿌려지고 계집들이 시시덕거리는 향락과 관능이 악순하는 거리였다. 여기에서 유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유리는 놓을 유자에 떠날 리자를 써서 떠돌아다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일본식 한자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능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요. 관능은 성적 감각에 관계되어 육체적 쾌감을 일으키는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명동거리는 인간 본능의 욕망이 팽창되어서 방종이 넘실거리고 병든 독버섯이 날름거리고 있다. 사회라는 것은 권력과 금력이 횡포하는 속에 인간의 가장 심한 타락이 있는 것을 나는 내 눈으로 보았다. 아마 이 명동거리는 1947년을 전후한 사회악의 압축된 대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즉 말하자면
인간들의 퇴폐된 잔인성은 마침내 가지가지의 사회악을 빚어내고 있다. 또한 이 명동거리는 일본 식민지의 악순환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으며 지금에 와서 아메리카니즘의 아류를 핥고 그 독소의 방종에 떠가고 있다. 여기서 아류라고 하는 단어는 문학, 예술, 학문 등에서 독창성이 없이 뛰어난 것을 모방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독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독소는 생물에서 생기는 강한 독성의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애국이니 민족 정기니 같은 것은 어느 태고적 넋두리 같은 것이다. 나는 이 명동거리에서 날마다 문전걸식을 하지 않고서는 목숨을 이어갈 수 없었다. 날마다 나는 이 휘황찬란한 거리를 깡통을 쥐고 다닌다. 나와 이 거리에 쏘다니는 사람과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먼 것인가. 나도 한때는 이 거리를 가장 사랑하였던 사람의 하나였다. 인간의 팔자가 인간만사 세옹의 마상이라 전전하는 부평초 신세는 알 길이 없어 나는 높고 낮은 인생을 다 맛보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만사 세옹의 마상이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인간지사 세옹지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없는 이 인생을 울어보고 또 울어본들 무엇하오? 옛날 호사스럽던 나의 지난날의 환상을 쫓으며 음식점 뒷골목을 다니며 밥을 얻어먹는 나의 거지 모습을 상상해보면 인생 희극이 아닐 수 없다. 이 시를 발표한 10년 후 이즈음의 나는 이 거리에서 다시 옛날의 그 일부를 도로 찾고 또 내가 항상 저주하는 명동족에 끼어서 그들과 사업을 흥정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을 볼 때 인생이 얼마나 희극인지 알 수 없다. 덧없는 인생에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나는 앞으로 시집을 출판할 때마다 명동거리를 꼭 쓰겠다. 그때그때 나의 환경에 따라 이 명동거리가 다를지 모른다. 일연 이행에서 사람들은 모두들 덤과 애누리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덤과 애누리의 인생 철학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그 처세에 있어서 자기의 본질과 생리 그대로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허영에 들떠 자기를 덤과 애누리의 가식에 덧붙여 날름거리는 날에는 예측할 수 없는 불행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시는 나의 시 속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사회시라 하겠다. 풍자시까지에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나원 시인은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자시라는 것은 사회나 인생의 모순되고 불합리한 점을 날카롭게 폭로하고 비웃는 내용의 시라, 그런 뜻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고 하나원 시인은 1960년 나병 음성 판정을 받고 7월에 명동의 한 상가 건물에 무화문화사라는 출판사를 개업하게 됩니다. 진행자도 몇 해 전 직접 하나원 시인의 발자취를 찾아서 명동에 있던 무화문화사 건물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리운 그 채취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아직도 그의 손때가 묻어있는 건물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었습니다. 하나원 시인은 10여 년 전
1948년 2차 월남하게 되어 명동성당 지하 벙커에서 기거하며 거렁뱅이를 하던 때를 회상하며 지금은 무화문화사라는 사업가로 재등장했으니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그 감회를 읊은 것이 이 명동거리라는 시가 탄생한 배경일 것입니다. 하나훈 시인에게는 명동거리라는 시가 3편이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것이 명동거리 1이고 명동거리 2와 3이 더 있습니다. 순서대로 모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인들이 시를 쓸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적은데 명동거리는 3편이나 있으니 아주 특별한 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979년 발행된 하나훈 시 감상을 지은 박거영 시인은 명동거리 1에 대하여 어떻게 해설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인의 불우한 반생 동안에서도 가장 불우한 시기였던 걸식 행각 때에 쓴 시이다. 해와 별을 등진 이 시인은 마침내 걸식으로 연맹에 갈 수밖에 없는 때도 간신히 있었던 것이다. 서울에서도 가장 번화한 거리인 명동에 나와 여기저기 요리집의 뒷문을 찾아다니며 구걸하는 신세. 이 불우한 문둥이 시인의 눈에 비추인 명동거리는 너무나도 지나친 호사 같다. 과잉이 질질 흘러 그 과잉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부패해가는 거리. 마치 요리집 쓰레기통에서 닭의 모가지, 생선, 대가리들이 방사하는 인광으로 환히 불을 켠 명동의 밤거리인 것이다. 부패하는 인광으로 단말바의 호사를 누리는 과잉의 거리를 걸식하고 다니는 이 시인은 비록 몸은 문둥이 일망정 그 영혼만은 그 누구보다 썩지 않는 가장 맑은 빛이라고 확신해도 좋지 않겠는가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인광은 하얀 인이 공기 중에서 자연 변화에 의하여 발하는 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말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단말마는 숨이 끊어질 때의 마지막 고통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 고맙습니다. 제21화 하나훈 시인의 자작시 해설집 황토길에 수록된 비오는 길 자화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